말씀을 주신 김에 이제 한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 한미 FTA 하실 때 네. 참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셨다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엄청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고 네. 노무현 대통령도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었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지난해에 558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받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부터의 무역수지 흑자다. 네. 한미 FTA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이나 금리 정책은 더 어려워졌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소회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생각하셔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던질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무역 정책의 하나의 지침이라 그럴까요? 기준. 네. 축을 한번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갑자기 좀 예. 중간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나와는 뭐 지금 계속 관세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 때에 국민들한테 전달했던 그 메시지를 지금 정책화하면서 나온 게 네. 카나다, 멕시코. 예. 이건 카나다, 멕시코죠. 예. 그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네. 중국하고는 이거는 뭐 관세를 떠나가지고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양국 간의 헤게모니 경쟁이 다방면에서 지속적이고 계속 심화될 겁니다. 뭐 상호 관세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상호 관세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자동차가 유럽에 가는데 유럽은 지금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0%. 근데 미국은 2.5고 예. 우리하고 미국 간에는 한미 FTA로 다 지금 내려가서 0이죠. 예. 그게 상호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상호 관세는 너가 10% 때리면 우리도 10% 때릴 거야 라는 그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럼 한국은 하고 보면은 지금은 한미 간의 교역의 거의 99%는 제로입니다. 네. 관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세 없는데 이거 10% 올리자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보편 관세 세계 전체를 싸잡아 가지고 모든 상품에 뭘 얼마를 때리겠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 그렇게까지는 못 갑니다. 네, 특히 미국은 뭐 GSP인가요? 그런 제도도 갖고 있고 그게 네. 뭐냐면 아주 저개발 국가에 대해서는 그 프레페렌셜 특혜 관세를 주거든요. 네. 그런 것마저 다 무시하고 10% 내고 들어와 이러면은 미국의 외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 아까 헤게모니 전쟁 이런 말도 했는데요. 네. 이제 글로벌 지구촌에서 그 뭐랄까요? 이 심정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면서 따라오는 나라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면 한미 FTA가 있으니까 그걸로 뭐 여러 가지 관세에 관한 부분은 좀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리고 실제로 오늘 현재까지 뭐 등장된 게 없고요. 근데 하나의 걱정은 말씀하셨듯이 지금 무역 적자가 우리가 제일 큰 흑자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흑자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볼멘 소리 내지는 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격적인 발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뭐 마주 앉아야 되죠. 마주 앉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은 이렇게 깔자. 기존은 이렇게 깔고 그다음에 둘째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내렸지만 그 관세가 관세 대 관세가 아니고 네. 관세를 툴로 한 다른 어젠다의 실현 네. 이런 거거든요. 아, 예. 그럼 과연 우리한테 적자 폭을 좀 줄여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하면서 그게 과연 적자 폭을 줄이는 거에 타겟이냐 아니면 다른 노림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흔히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그 방위비 이야기인가 지금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실 거라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방위비 문제를 안 그래도 여쭤보려는데 방위비는 뭐 지난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무를 보고 네. 그때 그 캠프 데이비드 네, 네. 거기에서 서로 약속한 게 있고 또 별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뭐 매년 조금씩 올리게 돼 있죠. 네. 제가 알기로 아마 2026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아마 1조 5천억까지 간다. 예, 바이든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협상을 예, 마쳤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예. 거니까 이제 그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뭐 만족스럽지 않다 하면은 네. 분명히 좀 더 가자고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네. 나올 수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뭡니까 선거 유세 때나 이런 때 막 질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한 50억 불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그러게 말입니다. 50억 불이면 뭐 지금 주무구구 계산으로 한 7조 원 되는데 예. 지금 환율로. 맞습니다. 예. 그럼 내년에 우리가 뭐 합의를 해가 1조 5천억.
일 1년 방위비 다 쓰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거의. 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그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거하고 섞어서 말한 부분에 보면 예. 조금 팩트가 아닌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한국에 뭐 4만 뭐 몇천이 있다. 주한미군이. 예. 그거 안 맞고. 예. 그다음에 뭐 28,000 정도. 예, 한국은 완전히 공짜로 뭐 돈 안 낸다. 예. 돈 내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다분히 좀 내질른 말 같아요. 예. 내질른 말이고 실제로 협상을 하면 뭐 조금 불만이 있으니까 거기에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때 그냥 내질른 말 그대로까지 가야 될 것 같지는 그건 아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미국에도 유튜브 우리나라 유튜버들을 좀 수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워낙 막 던지니까요. 네. 팩트 체크하는 거는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우스개 생각을 한번 했는데 그 제가 이런 논리를 만약에 된다면 본부장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역 수지는 상당히 흑자를 보지만 자본 수지 측면에서는 미국의 자본가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무역 수지만 보지 말고 자본 수지도 같이 봐라. 네. 자꾸 그래 무역 수지 가지고 우리가 너 돈 많이 번다고 관세 매기고 방위비 분담 증액하라 그러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국민 정서상 자본 수지 이거 들춰내면 네. 사실 국민들은 화가 나실 거다. 그런 방어 논리는 좀 너무 빈약한 논리가 돼서 그런 거죠. 예, 그거는 조금 뭐 지금 미국 글로벌 금융시장의 그 달러, 소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네, 힘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뭐 이자율이 조금씩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뭐 달러가 빠지고 안 빠지고가 뭐 외환 시장이 완전히 출렁거리고 네. 하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균형 이야기를 하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그 이윤이 생길 수 있는데 투자가 들어오는 거고 자본 그렇죠. 이동이 그죠? 네. 그럼 그걸 빼라 그러면 그래 그럼 빼줄게 그러면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거고. 그러네요 또. 예. 네. 그래서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근데 자본 시장은 그렇지만은 서비스 시장에서는 미국이 벌어가는 돈이 많이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늘 경상 뭐 무역 적자 이럴 때는 상품만 보지 않고 서비스도 보면 그래도 서비스 수지에서 미국이 뭐 좀 흑자지만은 그거를 상품 수지에서 우리가 보는 흑자를 뭐 거의 뭐랍니까 오프셋 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예. 네. 네. 그래서 뭐 상품 수지에서 그 미국이 많이 적자를 보는 거는 맞는데 네. 그게 1등이 중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살짝 못 미치는 게 EU를 한 덩어리로 치면은 EU가 엄청난 또 흑자국입니다. 네. 그렇게 쭉쭉 내려가면 우리가 뭐 베트남 다음 아일랜드 다음 이렇게 내려갈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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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하여튼 흑자 규모가 뭐 500억 불은 넘어가니 좀 줄이자 하면은 저는 우선 우리가 덜 파는 것보다 우리가 더 사오는 게 좋지 않겠냐. 네. 더 예. 사는 쪽으로 연구를 예. 많이 하겠다. 보니까 뭐 이시바 총리도 뭐 보니까 뭐 미국 에너지 LNG 뭐 많이 LNG 가지고 수입이요. 지금 예.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우리 정부도 뭐 그런 거는 이미 착안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 미국 제조업 부활에 우리가 파트너가 네. 되겠다. 네. 이런 부분에 기왕에 트럼프 대통령이 던져놓은 조선 분야의 협력 네. 이런 거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 민간이 먼저 앞서가지고 했지만은 원자력 분야에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원천 기술 네. 플러스 우리의 제조 생산 능력 네. 합쳐가지고 다른데 나가보자 뭐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함의가 있는 게 지금 우리 산업의 앞으로 네. AI를 주축으로 한 미래 산업 네. 뭘 그걸 굳이 그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우리 에너지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에너지에 대한 돌파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뭐 협력. 네. 그러면 벌써 조선, 에너지, 그죠? 네. 뭐 원자력, 원자력. 예, 이런 것만 해도 그 상당히 양측 간에 할 일이 많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또 이 갖고 있는 큰 그 자산 중에 하나가 반도체죠. 반도체. 네. 반도체 지금은 미국이 혼자서는 그거 메모리든 뭐 혼자서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네.
그러려면 그건 분명히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결국 뭐 우리, 대만, 일본 아니면 뭐 화라는 이제 장비 쪽이고 장비 쪽. 뭐 예. 그 정도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뭐 삼성에서는 바이든 때 이미 뭐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현장에 짓겠다. 네. 그거 한 거니까 뭐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저는 뭐 무역 적자를 줄이는 그거 덜 파는 것보다 좀 더 사오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네.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속보가 하나 떴는데 예. 그 속보가 3월 12일부로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네. 발표가 난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본부장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일기 때도 우리나라 그렇죠. 철강 제품에다가 관세 매기겠다 그런 거를 네. 아까 쿼터 말씀을 쿼터로 주시면서 갔죠. 뛰어가 가지고 쿼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갑시다. 그래서 관세는 부과 안 한 걸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같은 방법이 쓰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어프로치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이거 방금 말씀 주신 방위비 부담 문제를 들고 나오려고 하는 걸까요? 철강은 아마 미국 자체가 철강은 뭐 국가 안보를 갖고 235조를 트럼프 일기 때 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철강은 철강 자체로서 어떻게든 좀 미국 철강 산업을 좀, 살려보겠다. 예,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 가지고 다른 걸 뭐 한다는 거는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이야기 같고. 네. 근데 철강 산업을 보면요. 아까 뭐 US 스틸 이야기도 했고 하지만 네. 그 대체로 통계를 보면은 미국이 국내적으로 생산하는 철강이 네. 한 8천만 톤, 한 9천만 톤 정도 될 겁니다. 네, 9천만, 네. 1억 톤이 채 안 돼요. 예, 9천만 톤. 근데 그 미국이 소비가 되는 게 한 철강 9천만 소비, 톤이 예. 필요한 거죠. 예, 예. 매년. 근데 생산하는 거는 한 8천만 톤 돼요. 8천만 톤, 네. 8,100만 톤. 그러니까 900만 톤 정도는 1,000만 톤 내지 900만 톤은 어쨌든 밖에서 가져와야 수입해 됩니다. 와야 된다. 안 그러면은 미국 안에서의 철강 수급이 안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관세를 때려 놓으면은 좀 비싼 값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US 스틸 같은 데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겠죠. 네. 그렇다고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900만 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겠냐. 그럼 네. 늘렸다고 그게 아주 좋은 가격에 좋은 질이 시장에 나갈 수 있겠냐. 네. 저는 거기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저희 어차피 한 1,000만 톤은 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저걸 어떤 식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가격에도 큰 영향 없이 하는 건 이제 뭐 줄당기기가 좀 필요할 텐데요. 네. 우리가 일기 때를 이렇게 소급해서 보면 25% 관세는 피하면서 네. 한 230만 톤인가요? 예. 그로 줄이면서 그걸 코타로 묶었거든요. 예. 근데 그 코타의 성질이 아주 꽤 까다롭게 돼 있어요. 이게 서브 아이템마다 다 정해놓고 예. 여기서 코타가 남는다고 열로 못 옮기고 예. 또 못 쓴 거는 또 이월이 안 이월이 되고.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코타 소진율이 한 90%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그래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많이 해서 다 이제 코타로 이렇게 묶여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근데 그 코타는 이제 뭐 영세율이죠. 네. 관세 없이 들어가고 그거 이상 갈 때는 25% 내라. 그렇겠죠. 지금은 그런 상태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아마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요 코타량 일기 때 준 거지만 요 더 줄이자. 그거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럼 뭐 더 줄이자면 그것도 뭐 협상이죠. 더 줄이자. 네. 그럼 다른 나라하고 뭐 얼마나 더 줄일지 봐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철강 산업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그 세계적으로 보면 뭐 중국이 거의 뭐 철강은 뭐 중국이 지금 엄청난 광역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덤핑 수준에 있다고 예. 해야 그리고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이 많이 떨어지면서 철강이 많이 남아 돌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거 뭐 밀어내야 되거든요. 밀어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 막혀 있고 네. 우리나라 일본 같은 데다 막 밀어낸다고요. 이제 그것도 막아내야죠. 또 경쟁도 해야 되고 네. 미국은 또 저런 식으로 시장을 막고 우리 철강산업이 많이 어려운데요. 네. 그 아마 뭐 지금 3월 12일이라고 3월 12일입니다. 네. 그 되기 전에 지금 그러면 한 딱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협상을 해야죠.
예, 최상목 대행이 팀을 꾸려서 빨리 뭔가 좀 통화를 못 하셨다 그래가지고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마 전체로 이렇게 가기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네. 한국이 지금 전국이 많이 혼란스럽고 하니까 누구하고라고 할 때는 뭐 대행이 계시니까 그 네. 뭐 다른 사람을 찾을 이유는 없죠. 네. 근데 어느 정도 무게 있고 책임 있게라고 할 때는 뭐 좀 기다리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당연히. 예. 그래서 시간은 좀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철강 문제로 딱 집약이 되면 네. 나설 사람은 있죠. 예. 그건 뭐 꼭 뭐 국가의 탑 리더가 나서지 않더라도 철강은 뭐 철강이라는 품목에 대한 거니까 뭐 따로 또 그건 대응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쭤봐야 될 게 이 지정학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그린랜드 가져오겠다, 파나마 운하 다시 원대 복귀시키겠다, 심지어 최근에는 가자 지구까지 내가 가서 그러게. 점령을 하겠다. 이건 푸틴이 들으면 아, 내 따라 하나? 시진핑 주석이 들으면 내 1대1로 생각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뭐 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런 지정학적 그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그 배경은 또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혼자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했더니 예. 이카노미스트에서 바로 그 어휘를 썼더라고요. 예. 예. 이게 지금 뭐 하여튼 미국 국익 우선 아닙니까? 마가라는 게 미국 네. 국익 우선입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된 나라고 제대로 된 주권 국가라면 자기 국익을 헌시짝처럼 버릴 나라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국익 우선이죠. 그렇죠. 예. 매국노가 아닌 다음에 예. 그죠? 예. 그러면 국익 대 국익이 부딪히니까 한때는 전쟁도 했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유엔도 만들고 다자협정도 만들고 네. 양자 간의 조약도 맺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해서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뭐 쭉 세계 질서 그런 식으로 왔고 그걸 바탕으로 세계화라는 물결도 생겼고 이제 네. 그러다가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가 왔다 그러는데 근데 어떤 뭐 해석을 하더라도 자기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나라 국익의 희생 위에 네. 예, 자기 국익을 실현하겠다. 예. 그 하는 거는 그렇죠. 19세기 이야기입니다. 예. 19세기에 바로 식민지 때 열강들이 그런 그렇죠. 정책을 취했거든요. 예. 예, 저 나라의 이익을 희생 위에 내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제국주의죠. 네. 근데 이카노미스트에서 딱 제국주의란 말을 썼더라고요. 예. 이건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건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사실. 예. 예. 뭐 관세 정책에도 이면에는 바라는 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곤란하다 정말 뭐 가자지구 뜬금없이 거기에 팔레스타인들 다 추방시켜 놓고 어제 월스트저널 기사를 보니까 추방시켜 놓고 못 돌아오겠다 하더라고요. 예, 이게 과연 중동 국가에게 어떤 방향을 일으킬까라고 하는 그 생각은 그 가자는 트럼프 예.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하고 난 다음에 예, 마르코 루비오 그 국무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해석을 하느라고 뭐 굉장히 네, 네. 전전긍긍하고 그런 거를 CNN에서 봤는데요. 예, 근데 가자도 가자지만 카나다에 대해서 뭐 51한 번째 번째죠. 뭐 추가되면 어떠냐 뭐 이런데 예, 근데 제가 카나다에 근무를 해봤거든요. 예. 근무를 하면서 한 2년 반 살아봤는데 네, 카나다라는 나라는 영어도 쓰고 불어도 쓰고 그리고 이 언어도 아주 다양화되어 있고 다민족들이 있어가지고 예.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예, 그리고 미국보다도 훨씬 인권 문제나 그 시민 일반의 복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양질입니다. 네. 수준이 높다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뭐 국제회의 같은 데서 인권에 관한 데에 어떤 카나다 정부의 열의나 기여도 같은 걸 보면 네, 뭐 카나다 국민들이 야 이거 뭐 자기 나라가 이 지탱해온 가치를 예, 그 헌시작 같이 버리고 미국 뭐 51개 줘야 되겠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진짜 너무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근데 나가죠?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거나 제어할 수 있는 스텝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저게 영어의 백클래시란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반발이랄까요. 예, 반발, 후폭풍, 뭐, 예, 후폭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죠. 예. 그 지금 지정학적 요인이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아마 주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있고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야기도 있고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아시아에서 잠재하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뭐 이제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하고 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지금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걱정하는 거는 통남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국은 바이패스 해버리고 예. 뭐 원산에다가 뭐 리조트 지을게 뭐 김정은하고 같이 협상을 하고 거기에 이시바 총리가 또 끼어 들어가 우리 일본도 납치된 일본인들 돌려주면 우리도 투자 좀 할게.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충분히 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될 수 있거든요.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 가능성, 핵 문제를 놓고 포기하게 만들어야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핵국가라고 인정을 하면 안 되고요. 예. 인정을 하는 그 순간, 순간부터 예. 저쪽은 뭐 포기가 되는 대상이 안 돼 버리니까 거기서는 그 뭐 레드라인으로 딱 그런 선을 그어야 되고 네. 이제 그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뭐 이 사람 사는 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저 체제가 정말 언제까지 갈지 그것도 그러게요. 큰 변수고요. 네. 뭐 제가 중국 북부 할빈에서요 네. 비행기를 타고 어제 밤 비행기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그걸 느꼈습니다. 그 제 머릿속에 이 항로를 보니까 네. 쭉 이제 뭐 중국 그 산동성하고 네. 북한 사이의 그 항해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근데 한 2시간 반 비행 중에 한 2시간 동안은 암흑천지입니다. 예. 보이는 게 없어요. 불이 없습니다. 불이. 근데 이제 한국 땅에 들어왔구나 할 때부터 인천이 보이면서 벌겋더만요. 예. 예? 불빛들이 보이고. 그래서 저렇게 차이가 나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푸틴 대통령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예. 푸틴과 트럼프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떤가? 뭐 일기 때는 뭐 러시아에 가서 책 잡힌 게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계속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 상황. 트럼프는 다시 집권한 상황.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게 미국 러시아를 생각하다 보면 또 중국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같이 말씀 주셔도 됩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미국이 중국하고 1972년인가요? 네. 그 수교를 할 때도 결국은 그 뭡니까 냉전의 네. 회오리 그 속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견제 여기에 이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러시아는 또 그 반대쪽에 서가지고 네. 이제 볼 테고, 근데 지금 아마 워싱턴하고 모스크바 사이에는 네.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을 어떤 형태로 마감하면 좋을지에 대한 네. 뭐 접촉이 있지 않겠나고 짐작이 돼요. 한 라인이 있어서 지금 대화 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일부 뭐 그런 게 언론에서도 진행이 나오고. 예.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는 말도 보면은 조금 어휘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걸 일단 이제 종전으로 가는 쪽으로 네.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그러면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는 훨씬 편해지겠죠. 예. 이번에 딥식 사태 들으셨을 거 딥식,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 로봇이 춤을 추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이 툭툭 던지면서 미국을 좀 자극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패권 싸움, 헤게모니 싸움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벌리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재정학적 리스크를 그쪽 시각으로 딱 맞춰보면 또 맞아떨어지는 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1대1로의 한 파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나마 쪽에서도 중국 사람들 몰아내겠다 발표를 해버렸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과 미 의회의 관심사가 중국에게 포커싱 된 거는 아닌가. 그럼 우리가 출제자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답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봉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뭐 미중 간의 헤게모니 경쟁은 결국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네. 어느 나라가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느냐, 또 어느 나라가 취하고자 하는 밸류를 공유를 할 수 있느냐. 네. 저는 그걸로 귀착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되거든요. 예. 뭐 거기에는 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돈은 결국 아주 단기적으로 사탕 발림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 그 나라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나라하고 갈래 저 나라하고 갈래라고 할 때 이제 그게 뭐 중요한 마지막 귀착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다소 강압적이고 네. 뭐 영어로 표현을 하면 좀 coercive하죠. 네. 툭 던져가지고 강압적이고 그렇죠. 하지만은 네. 그 어프로치 방법 자체는 강압적이지만 네. 저 나라가 취하고자 하는 그 방향 아니면 저 나라가 평소에 갖고 있는 밸류가 결국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밸류다. 네. 그 하면은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거지. 그 조금 뭐 강압적이라고 뭐 감정이 상했다고 저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러기는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한미 FTA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네. 쇠고기 수입 예. 관련했을 때 예. 예, 신문에 언론에 나는 이야기입니다. 예. 본부장님께서 자리 박차고 예. 나오셨다 중단하고 예. 그 미국애들이 벙 쪄가지고 예. 일종의 이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협상으로 가져오게 된 하나의 단초가 됐다는 걸 우리 언론은 예. 본부장님의 그 어떤 그 협상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칭찬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매스컴으로도 많이 이렇게 주목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협상에 있어서의 이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외교부 후배들도 지금 결국은 대신해서 이제는 하셔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트럼프 2.0 정부를 맞이해서 우리 정부가 만약에 조만간 어떤 결론은 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자세 또는 전략, 전술이 필요한가 예. 한번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도 지혜가 한정적이라 근데 뭐 조금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면 예.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지략과 배짱인데요. 네. 배짱이라는 거는 뭐랄까요? 지략은 결국 뭐 정부에 그 여러 가지 지식이 많이 있는 또 머리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모여가지고 네. 뭐 이건 어떻게 할래, 이건 어떻게 할래, 이 패키지를 할 때 뭐 어떻게 할래 하는 거는 모여서 머리를 짜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뭐 거기에는 지략에 꼭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래 하면 플랜 A, 플랜 B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고 네. 그걸 짜가지고 그러면 이 보따리 들고 누가 저쪽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볼래 라는 또 결정이 있을 테고요. 네. 근데 이게 뭐 여러 군데서 여러 사람이 각각 나서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결국은 뭐 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더라도 마지막에는 뭐 하나로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딜이 돼야 될 거거든요. 예.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할래? 할 때 이제 그 역할에 나서는 사람은 분명히 이제 좀 강단이 필요한 거죠. 네. 밀당이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근데 강단이 있어야 되는 그 국면에 가면 그 강단은 혼자 못 부립니다. 예. 예. 뒤에 비빌 언덕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뭐 한미 FTA 할 때도 결국 그때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네. 타결할 때는 대통령이 그래도 대국민 담화도 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방을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 안 하고 성공한 나라는 없다. 네. 라는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시니까 네. 뭐 제가 뭐 정치적으로 그분하고 못했다 그건을 떠나가지고 네. 최소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업무에 그분이 최고 탑 리더로서 네. 비빌 언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혼자 가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러면
그거 좀 어렵죠, 사실.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예. 이제 그런 국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뭐 전국이랄까요? 네. 여기에 과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이제 뭐 지략은 뭐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을 네. 겁니다, 분명히. 예. 그 다음에 이게 어느 국면에서 누가 어떻게 할래라는 거는 뭐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미국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저렇게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뭐 꼭 지금 해야 되냐, 네. 조금 더 안정될 때까지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겠죠. 예. 예. 책임 있게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아까 비빌 언덕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도 비빌 언덕이지만 결국 국민의 여론, 그렇죠. 지지가 더 큰 비빌 언덕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저렇게 동시다발적이고 전방위적인 어떤 기행, 네. 기연 이런 거를 놓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또 우리 정부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때 비빌 언덕으로서의 국민들의 좀 이해도 이런 네, 것도 좀 네. 그래서 한번 끝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글쎄요, 뭐 다들 생각이 계시겠지만 저는 뭐 이 살아보니까요, 그 기회는 위기가 있을 때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예. 예.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있으면 기회가 오히려 안 오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위기가 있을 때 뚫고 나갈 때에 그때 오히려 새로운 기회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뭐 무역은 무역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이렇게 툭 터놓고 어떤 딜이 될 때에 주고받고를 하면서 우리가 받고 싶은 거 받고 저쪽이 원하는 거 하고 이렇게 뭐 좀 뭐랄까 타협을 하고 하는 거기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 그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지만 결국은 4년이고요. 네. 그리고 4년이지만 첫 2년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뭐 그 부분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우리가 미국한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부활에. 네. 거기에는 미국이 원하는 것도 미국이 챙길 수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한테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거. 예. 그 다음에 저쪽에서 좀 너무 적자가 커서 좀 불편하다 네. 하면 그래? 그러면은 더 사줄 거 뭐. 꼭 그게 상품이 아니라도 네. 그런 협력의 장을 새롭게 펼쳐보는 거. 네. 뭐 그런 쪽으로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가면 좀 기회가 있겠다 싶고요. 네. 너무 이제 뭐 언젠가는 이제 그런 국면이 벌어질 텐데요.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 언론들이 시시각각 이렇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굉장히 일비하시죠. 어떤 때는 붕괴도 하시고. 예. 근데 이제 분명히 우리하고 미국은 네. 큰 의미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또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공유를 해야 될 나라입니다. 네. 그다음에 안보적으로는 또 서로가 혈맹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네. 어떤 과정, 예. 이 있겠다.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면 네. 정부도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신체 여러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나 여러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한 것을 놓고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드러움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부드러움은 방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께서 말씀 주신 이해와 대화, 소통 그리고 협력하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가 같이 뭉쳐지고 국민이라고 하는 가장 큰 비빌 언덕이 뒷받쳐 줄 때 부드러움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얼빈 다녀오시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신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